반갑습니다. 키드 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치 작업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작업이란 무엇이냐? 지금 보시면은 우리가 잠시만요. 이렇게 도면을 완성을 했는데요. 도면을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주어진 그 문제에서는요. 이렇게 테두리선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는 수험표란 그리고 텍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요놈 같은 경우는 오른쪽 위를 보면 297에 210으로 써 있는 거 보니까 A4로 되어 있거든요. A4 사이즈가 A4 사이즈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대로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즉 출력 설정을 하는 겁니다. 지금 A4에 맞는 크기로 조절을 해서 설정을 하고 출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출력 설정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럼 출력 설정을 지금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간이요. 현재는 이제 왼쪽 하단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보지는 않았지만 모델 공간이라는 이 공간에서 모든 걸 그려왔습니다. 출력을 하기 위한 공간은요. 그 옆에 있는 레이아웃 공간입니다. 레이아웃에 넘어가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레이아웃에 넘어가기 위해서 먼저 건드려야 될 옵션 사항이 있는데요. OP 엔터입니다. OP 엔터에 들어오면은 가장 위에 디스플레이 탭에 들어와서요. 왼쪽 하단에 레이아웃 엘리멘트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배치 요소, 그러니까 즉 이 안에서 쓰이게 되는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지금 저는 설정이 미리 되어 있어요. 가장 첫 번째 것만 체크가 되고 나머지는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자, CAD를 처음 설치하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도 전부 다 체크가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여러분들 것도 지금 아마 체크가 되어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은 전부 다 해제를 하시고요. 가장 첫 번째 것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근데 가장 첫 번째 거는 왜 체크를 하느냐? 가장 첫 번째 거를 체크를 안 하면은요, 여기에 있는 버튼들이 사라집니다. 이 버튼이 사라져서 클릭해서 넘어갈 수가 없어요. 물론 명령어가요, 명령어가 타일 모드라는 명령어가 있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타일 모드 0을 할래, 1을 할래, 뭐 물어보면 되는데, 이거보다는 훨씬 더 빠른 게 이제 버튼으로 넘어가는 게 더 빠르기 때문에 저희는 반드시 레이아웃 엘리멘트 이 요소에서 첫 번째 걸 체크하시면 좋습니다. 나머지는 해제. 그리고 이제 배치 요소 넘어가면 바탕색이 흰색으로 아마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컬러에 들어가셔서 이 시트 레이아웃을 아마 여러분들은 화이트로 되어 있을 건데 이 시트 레이아웃을 선택하고 백그라운드를 화이트가 아니죠. 블랙으로 바꾸면 되겠죠. 이렇게 시트 레이아웃 유니폼 백그라운드를 블랙으로 바꿔라. 그렇게 바꿔놓고 하시면 됩니다. 색깔은 뭐 굳이 바꿀 필요는 없는데 보기 좋은 게 좋다고 이야기하면 블랙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아웃을 넘어오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화면이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이제 꼭 직각삼각자가 이제 나와 있죠. 좀 틀리죠. 좌표기 모양이. 자, 현재 레이어는 0번을 둡니다. 0번. 자,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 바깥에 있는 이 테두리 선을 그릴 거거든요. 바깥쪽에 있는 테두리 선하고 이제 수험표 하나를 그릴 건데 전부 다 흰색이죠. 흰색은 모델선이 아니라 레이어 0으로 그리셔야 됩니다. 요 레이아웃에 넘어와서 그려지는 흰색들은 전부 다 레이어가 0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리미트 먼저 맞출게요. 지금 보시면 주어진 리미트가 297에 210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미트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LIMITS 엔터 0,0 엔터 그리고 297,210 엔터 Z 엔터 A 엔터. 자, 제가 한번 써보면은 LIMITS 0,0 297,210 Z 엔터 A 엔터까지. 그러면은 깔끔하게 내가 원하는 A4 사이즈 297에 210이라는 거는 A4죠. A4 사이즈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ATC 시험은 A4 사이즈로 주어집니다. 자, 여기까지 완료됐으면은 그 크기와 동일한 사각형 그리기를 할 겁니다. REC 엔터. 자, 시작점을 보통 우리가 REC 엔터 한 다음에 시작점을 이렇게 찍어주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0,0을 쓰세요. 그러면은 컴퓨터가 스스로 절대좌표 0,0인 점을 시작으로 잡아줍니다. 자, 0,0 엔터. 그리고 A4 크기와 동일하게 297,210 엔터. 자, 이거는 명령어를 REC 0,0 297,210이죠. 자,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A4 크기와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되겠더라.
자, 근데 이제 도면을 보면은요, 요 A4 사이즈가 이제 바깥쪽 빨간색 선인데, 거기서부터 안쪽으로 10mm가 돌아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옵셋으로요, 5엔터, 10엔터, 그리고 바깥쪽 테두리를 클릭해서 안쪽으로 클릭, 종료. 자, 바깥쪽 요놈은 필요가 없습니다. 선택을 하고 딜렛으로 이제 지우시면 돼요. 그리고 REC로 그린 놈을 옵셋을 했기 때문에 묶여 있겠죠. X 엔터, 물체 선택 엔터로 반드시 분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게 이제 테두리 선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상단에 수음표 란, 몇에 몇? 45에 15죠. 이걸 만들겠습니다. 자, 5엔터, 45엔터, 클릭, 종료. 다시 한번 5엔터, 15엔터로요. 클릭해서 TR 엔터 두 번 자르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테두리 만들기가 완성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모델 영역. 자, 지금 내가 다시 한번 모델로 넘어가 볼게요. 왼쪽 하단에 모델을 클릭해서 넘어가면은, 자, 모델에 있는 이 도면들을 레이아웃, 이 안에다가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 배치 작업이 무슨 작업이냐? 바로 엠뷰 작업이라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처음에 레이어 설정할 때 엠뷰를 만들어 놨긴 하지만 이게 어디에 쓰이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지금 바로 이제 이 엠뷰라는 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자, 레이어를요, 엠뷰로 맞춰 놓겠습니다. 이렇게 현재 레이어를 엠뷰 맞춰 놨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델 영역에 있는 놈을 불러올게요. 명령어가요, 요 명령어 그대로 쓰면 되는데 단축키는요, MV 앞에 두 글자입니다. MV 엔터. 자, 그리고 창을 좀 나눠서 갖고 와야 되는데 4개의 창으로 불러올 거예요. 제가 그럼 밑에 보면 이제 옵션 중에서 4라고 있죠. 4 엔터. 그리고 나서 왼쪽 하단 클릭, 오른쪽 상단 클릭하면은 4개 창으로 분할을 하면서 도면을 불러옵니다. 왜 4개로 분할하냐면은 여기다가는 평면도, 여기는 정면도, 여기는 우측면도를 배치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은 단순하게 요 테두리선 하늘색이죠. 내가 엠뷰로 해놓고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하늘색으로 나옵니다. 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요 테두리를 클릭해서 딜렛으로 지우시면 돼요. 4개로 분할해서 이제 갖고 오는 거죠. 자, 그럼 내가 이제 아까 전에 말씀을 드리기를 얘네들의 이름은 이제 엠뷰 창이다, 창. 창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요 창 안쪽에다가, 이 안쪽 영역이죠. 더블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바깥으로 나오려면은 바깥쪽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나오고요. 자, 그리고 단축키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데, MS 하게 되면은요, 뭐 M 스페이스라고 해갖고 MS 엔터 하는 순간 이렇게 안 들어가요. 나올 때는 P 스페이스, PS. 우리 편집할 때 뭐 출신 그러죠? PS 엔터 하면 나오고요. MS, PS 있다는 거. 근데 이제 뭐 단축 키보드 더 빠른 방법은 직접 그냥 더블 클릭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창에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창에서 창으로 넘어갈 때는 더블 클릭이 아니에요. 한 번만 클릭하면 넘어와요. 이렇게 한 번만, 이런 식으로 더블 클릭하면 더블 클릭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네. 한 번만 클릭하면 넘어갑니다. 바깥으로 더블 클릭하고, 완전히 나올 때는 더블 클릭이고, 그리고 완전히 나온 상태에서 들어갈 때는 다시 한번 더블 클릭, 이렇게 안쪽 영역에다가 클릭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일단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게, 여기는 평면도, 여기는 정면도, 여기는 우측면도를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대충 그냥 평면도가 대충 센터에 오게끔 해주시고요. 여기 넘어와서 한번 클릭하면 넘어오죠. 한번 클릭해서 넘어온 다음에 정면도를 대충 이제 센터에 오게끔 대충 이렇게. 자, 그리고 우측면도에 안쪽에다가 클릭해서 넘어온 다음에 얘도 우측면도를 대충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살짝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위가 보여도 상관없어요. 나중에 어차피 이 테두리들 있잖아. 이 테두리를 이렇게 줄일 거예요. 줄여서 애한테 딱 맞게 조절할 거예요. 그러면 조절하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안 보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로서는 이게 살짝 보여요. 애도 똑같아요. 애도 마찬가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살짝 보일 수도 있어요. 간혹가다 하다 보면은 보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근데 우연의 일치로 이제 안 보이고 있긴 한데, 그냥 혹시라도 이렇게 보이게 되면은 큰 의미는 갖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줄일 거라서. 자, 근데 이렇게 대충 이제 맞출 때, 일단 대충 이렇게 맞춰놓고 이제 정확하게 맞춰볼게요. 어떤 걸 정확하게 맞출 거냐면은, 문제에서 보면은 이제 그 스케일이라는 게 주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스케일이라는 게 주어지죠. 1 슬러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실제 크기가 100이면은, 출력할 때는 절반의 크기인 50mm로 출력을 하겠다는 소리야. 왜냐면 너무 크기 때문에.
A4 용지에 담기에는 너무 커서 다 들어오지를 못해요. 1대1로 출력했다가는.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2분의 1로 축소를 해서 A4에 담겠다. 이걸 의미하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나요? 뭐 극단적으로 좀 말을 해볼까요? 내가 지금 우리 아파트를 그렸어요. 근데 아파트가 얼마나 큽니까? 아파트 단지가. 그거를 A4 용지에 들어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1대1로 그렸다가는 못 들어오죠. 아파트 단지를 담을 수 있는 용지 자체가 없죠, 일단은. 그리고 어떻게 돼요? 뭐 100분의 1, 아니면 1000분의 1, 10만분의 1로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은 다행히도 아주 그 큰 제품은 아니니까 한 절반 정도만 줄이면 되겠다라고 해서 스케일 값이 1 슬롯이 2로 주어진 것 뿐입니다. 이게 예전 기출문제에서 1 슬롯이 10까지 내가 본 적이 있어요. 10분의 1로 줄여라. 그럼 그건 굉장히 큰 거였어요. 이거보다 훨씬 큰 거죠. 너무 크다 보니까 10분의 1로 줄인 거죠. 다행히도 지금은 1 슬롯이 이고 요즘에 나온 문제들은 대부분 아마 1 슬롯이 2가 많이 주어지긴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스케일 맞춰 볼게요. 명령어가 있습니다. 각각의 창에 넘어가서 한 번씩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은 창이 분할이 되어 있다 보니까 명령어가 이 안에서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애한테만 적용이 되고요. 이 안에 넘어가서 하면 또 애한테만 적용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창에 넘어가서 한 번씩 입력을 해줘야 되는데, 명령어는요 이렇습니다. 일단은 Z예요. 확대 또는 축소를 하겠다. 어떻게? 1 슬러시 2로 축소를 하겠는데 옆에다가 XP를 붙여줘야 돼요. XP는 이제 배율. 우리가 현미경 같은 거 보면 이제 XP가 많이 쓰여 있는데 XP가 의미하는 거는 배율입니다. 배율. 즉 2분의 1 배율로 축소를 하겠다. 이걸 의미합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창에 넘어가서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평면도 안에 있는데요. Z 엔터 1 슬러시 2 XP. 화면에 보면 여기 이렇게 쓴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 엔터하는 순간 이렇게 뭔가 크기의 변화가 있죠. 정확히 2분의 1인 거에는요. 이 상태에서 이걸 돌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절대. 이러면 큰일 나죠. 혹시라도 이렇게 돌아갔으면은 당황하지 말고 Z 엔터 1 슬러시 2 XP 엔터를 다시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정면도 클릭하고 넘어갑니다. Z 엔터 1 슬러시 2 XP 엔터. 자, 다시 우측면도 Z 엔터 1 슬러시 2 XP 엔터. 이렇게 정확히 맞췄죠. 자, 휠을 움직이면 안 되는데 그 휠을 꾹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이동은 가능해요. 예, 이런 건 괜찮죠. 예, 얘가 저기 크기가 움직이는 건 아니니까. 자, 정면도에 넘어와서 얘도 살짝 움직이겠습니다. 왜 움직이냐면요. 지금 보면은 글씨를 써야 되거든요. 예, 보면은 대충 이 정도의 글씨가 하나, 여기도 하나, 요거 이렇게 하나 써줘야 되는데 공간이 너무 협소하면 안 돼요. 지금 애 같은 경우는 좀 전에 좀 더 밑으로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쓰여질 공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약간 위로 올렸어요. 위로 바짝 붙였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평면도도 넘어가서 조금 위로 붙이고요. 평면도 같은 경우는 위에가 더 이상 뭐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바짝 붙여도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우측면도도 살짝 위로 가고요. 근데 하다 보면은요 이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협소하다 보니까 정면도 같은 경우 이제 살짝 위로 더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뭐 이렇게 내려도 상관없는데 이렇게 있어도 글씨가 충분히 쓰여질 공간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너무 협소한 나머지 이렇게 올렸어요. 올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여기에 숫자가 좀 가려버렸죠. 그래서 상관없어요. 왜 상관없냐면요. 나중에 내가 아까 말했죠. 요 테두리 창은요 크기 조절이 돼요. 너무 작으면 애를 위로 키워서 이 테두리를 이렇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얘네가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위로 살짝 넘어가도 된다는 거죠. 얘는 그냥 이대로 둔 상태에서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면은.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제 Z 엔터 1 슬러시 2 XP로 전체적인 척도를 맞췄고요. 대략적인 위치도 제가 선정을 해놨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되냐? 마지막으로 정렬. 무슨 정렬이냐? 얘네들이 지금 각각 다른 창에 있다 보니까 이 정렬이 안 되는 상태거든요. 이 오른쪽이 올라가면 얘 오른쪽이랑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죠. 요 바닥이 옆으로 갔을 때 이 바닥과 만나야 되는데 안 만나죠 지금. 네, 요거 정렬 작업이라는 걸 하겠습니다. 정렬은요 정면도 기준으로 수평과 수직이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해서 현재 마우스는 이 정면도 창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명령어 단축키는요 MV 셋업, MV SETUP, MV 셋업 엔터. 자,
기다리기 한번 입력해 보세요. MVSETUP 엔터. 자, 조금 느리신 분들은 뭐 일시정지 해놓고 치면 되겠죠. 자, MVSETUP 엔터. 자, 그러면은 하단에 이제 옵션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어떤 작업을 할 거냐? 저는 얼라인 작업을 할 거다. 얼라인이라는 게 이제 정렬 작업이거든요. 정렬. A 엔터. A 엔터. 자, 그럼 정렬은요, 수평과 수직 중에서 무엇을 먼저 할 거냐 물어보는데, 여기 보면은 호리젠탈. 물론 이제 버티칼을 먼저 해도 되는데, 저는 호리젠탈 먼저 할게요. 자, 호리젠탈이라는 게 수평입니다. 자, 호리젠탈의 앞 글자 H 엔터. 자, 그랬더니 이제 베이스 포인트를 뭐 찍어라 라고 나오는데, 이거 이제 원리가 이래요. 정면도에서 한 점을 찍을 거고요. 다시 우측에 넘어가서 한 점을 찍게 되면은 내가 찍은 두 점끼리 서로 수평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나요? 자, 좀 봐보세요. 그러면 정면도의 가장 밑에 있는 이 흰색 선을 찍으려고 봤더니 원래는 그 노란색 오스냅이 뜨기 때문에 그냥 그 노란색 마크가 뜨면 찍으면 됐는데 지금 보니까 안 떠요. 그쵸? 안 뜨죠? 노란색이 떠야 되는데 왜 안 뜨지? 알고 봤더니 이 MV 셋업 작업을 하면은 이 오스냅 기능이 자동으로 꺼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18버전입니다. 2018 버전에서는 여기 보시면 요거 바로 오스냅 버튼입니다. 요 버튼이 요 버튼 오스냅 버튼이고 이 모양이 똑같이 있어요. 나 2014나 15 버전도요. 이제 요쯤에 있겠죠. 요쯤에 있는데 요 정도에 보면은 이 모양 똑같은 게 있어요. 네모에 요렇게 점이 하나 찍혀있는 모양 그림이 똑같이 있습니다. 또는 여기를 이제 그 아이콘 형식이 아닌 영문 형식으로 놓은 분들은 오스냅이죠. 오스냅이라는 걸 찾게 됩니다. 또는 이제 제일 간단한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뭐 F3번이죠. 오스냅의 단축키는 F3번이잖아요. 그쵸? F3번 눌러볼까요? F3번을 누르면은 이 창이 바로 열려요. 오스냅 창이 바로 열립니다. 어때요? 다 꺼져 있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Select All 다 선택하세요. OK 하고 나오시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밑에 가볼게요. 이제 노란색이 뜬다. 그쵸? 가장 밑에 하얀색 선, 바닥에 있는 하얀색 모델선을 찍습니다. 자, 찍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 이제 우측면도 안쪽에 한번 클릭하고 넘어오세요. 그리고 가장 바닥을 찍습니다. 어때요? 바닥과 바닥이 정확히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면도 안에다가 클릭해서 넘어오세요. 자, 이어서 뭘 해야 되느냐? 버티칼, 수직. 자, 이 버티칼 보이나요? 네, V 엔터. 그리고 정면도에서 한 점을 찍을 거예요. 제가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중심선 찍을까요? 네, 중심선 찍으세요. 찍었습니다. 그러면은 평면도에 클릭하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정면도의 중심과 같은 선은 요 선이죠? 네, 요 선을 찍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내가 찍었던 요 점과 요 점이 수직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 요 점을 가장 왼쪽인 요 점을 찍고 여기서도 가장 왼쪽인 요 점을 찍어도 상관이 없긴 합니다. 예. 무조건 같은 지점만 찍어주면 되는 거죠. 자, ESC 종료하면 끝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깥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끝납니다. 또는 어떻게 PS 엔터 하면 되겠죠. 예. 바깥쪽에 저는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더블 클릭해서 완전히 빠져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케일도 맞췄고 그리고 정렬도 했고요. 모든 게 다 완료된 상태고요. 자, 이제는 도형에 맞게 요 하늘색 창들을 줄여 주셔야 됩니다. 먼저 평면도. 자, 평면도의 바깥쪽 테두리, 하늘색 테두리를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4개, 요 4개의 파란 점이 나오죠? 각각 모서리에. 자, 그러면은 그 모서리, 저는 왼쪽 하단 요 점을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줄일 건데, 지금 보면 이게 줄일 때 이게 직각 방향으로밖에 안 줄어들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F8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F8이 직교 모드니까 F8 꺼보세요. F8 눌러서 꺼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F8을 끄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동시에 가로 세로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싹 와서 비슷한 위치에서 최대한 이제 타이트하게 줄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좀 좁으니까 확대를 좀 하세요. 확대를 좀 해서 여기 파란 점을 클릭한 다음에 도면에 맞게 클릭 이렇게. 도면을 가려서는 안 돼요. 최대한 타이트하게. 치수를 가려서도 안 되고요. 타이트하게 줄이면 됩니다. 자, 그럼 정면도 같은 경우 어떨까? 정면도도 이제 테두리를 클릭해서 왼쪽 하단에 파란 점을 클릭한 다음 적당히 줄여주시고요.
반대로 위에는 이제 숨어버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클릭을 해서 위로 키우면 돼요. 이렇게. 위로. 위쪽으로 키워주면 어떻게 나오죠,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위에 숨어버렸어요. 파란 점을 클릭해서 비슷하게 위로는 약간 키워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조금 더 키워줘야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숨었던 것도 나오고. 그쵸? 종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각각의 도면에 맞게 타이트하게 줄여주신 다음에 더 이상의 이제 하늘색 창은 MV 창이죠. 이 창은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제 숨길 건데 어떻게 숨기느냐? ESC입니다. 일단 ESC 한번 눌러주시고요. 현재 레이어를요 0으로 두세요. 일단 0으로 바꿉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이 레이어 창을 열어서 잘 보세요. M 뷰를 클릭하는 게 아니라 M 뷰에 클릭하면 안 돼요. M 뷰에 가장 앞에서 두 번째인 태양이 있죠. 앞에서 두 번째 큰 태양. 요 큰 태양을 클릭하면 꺼집니다. 그리고 요 빈 공간에다가 클릭하시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했을 때 이제 비로소 우리가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문자를 이제 써야겠죠. 문자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는 지금 보면 이러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걸 보시고 이게 사이즈가 없거든요. 사이즈가 없기 때문에 그냥 눈대중으로 비슷하게만 그리시면 돼요. 자, 한번 제가 그려볼게요. 뭐 빈 공간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자, C 엔터 하고요. 적당한 점에 중심으로 클릭한 다음 사이즈가 없으니까 적당히 벌려요. 벌려서 클릭. 자, L 엔터. 여기 왼쪽 4분점에서 수평선으로 적당히 길게, 잠시만요. 자, 수평선으로 적당히 길게 가서 클릭. 종료. 다시 한번 L 엔터. 남쪽 4분점에서 중심까지 선을 하나 그리고요. 이게 이제 기본이 되는 거죠. 사이즈가 전혀 없습니다. 그냥 저는 모든 걸 다 임의로 그렸습니다. 자, 글자 쓰겠습니다. MT. MT 엔터. MT. 그리고 빈 공간에다가 적당한 점 한 점 클릭. 길게 늘려서 한 번 더 클릭. 자, 여기다가 글자 크기는요 2.5 그대로 두시고요. 대문자 SCALE 띄고 1/E. 자, 이렇게 대문자로 쓰시면 돼요. SC 스케일 한 칸 띄고 1/E. 그리고 OK 버튼 누르고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Move M 엔터, 물체 선택 엔터, 한 점 찍어서 마찬가지 F8을 좀 해제하면 좋겠죠. F8을 좀 해제해서 적당하게 비슷한 위치, 약간 오른쪽 끝점이죠. 클릭하면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MT 엔터, 적당한 점 클릭, 대각선 아래로 적당한 점 클릭. 자, 글자 크기는요 이번에는 여기 2.5로 되어 있는 부위를 지우시고 4로 씁니다. 4 엔터. 자, 4를 쓰고 엔터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TOP 대문자 TOP 쓰고 OK. 자, Move M 엔터, 물체 선택 엔터, 한 점 찍어서 비슷한 점에다 갖다 놓습니다. 클릭. 요렇게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Move M 엔터, 물체 전체 선택 엔터, 한 점을 찍어서 비슷한 위치에 갖다 놓습니다. 자, 나머지는 카피. CO 엔터. 자, CO 엔터, 전체 선택 엔터, 한 점 찍어서 수직 방향으로 마찬가지 F8 켜야겠죠. 자, F8을 켜서 수직 방향으로 적당히 내려와서 클릭. 종료. 다시 한번 CO 엔터. 이번에는 얘를 전체 선택하고 엔터 한 다음에 찍어서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클릭. 종료. 자, 나머지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여기 정면도니까 더블 클릭. 문자를 더블 클릭해서 FRONT 그리고 OK. 자, 여기도 더블 클릭한 다음에 전체 드래그 해서 RIGHT OK.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이에요. CO 엔터. 여기 TOP나 프론트나 라이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만 선택을 해서 엔터 찍고 F8 해제한 다음에 여기다 될 겁니다. 대충 이 정도. 이렇게. 그리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수험번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수험번호 쓰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완료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딱 하나만 더 할게요.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LTS인데요. LTS는 그 숨은선을 보고 좀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제가 이제 미리 해놨기 때문에 지금 다행히도 거의 똑같게 보여요. 숨은선의 이 점 개수라든가 이런 거 보면은 좀 작은 부위 같은 거 볼까? 이런 거? 요렇게 좀 짤막한 요런 부위 보면 이제 숨은선이 3개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요것도 하나, 둘, 셋. 근데 이제 기본값은 LTS가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1 이렇게 하면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막 되게 이렇게 이상하게 볼 수도 있어요. LTS 값이. LTS 뭔지 알죠, 여러분? 지금 와서 뭐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LTS 이거. LTS 엔터 해야 돼요. 자, LTS 엔터를 한 다음 0.2부터 보면 좋아요. 0.2 엔터를 하세요. 그랬을 때 비슷해 보여? 그럼 성공인데, 만약에 틀려? 그럼 LTS 엔터 0.3 엔터. 이게 비슷해 보입니까? 그럼 이걸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것도 아니야? 그럼 LTS 엔터 0.4 엔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0.2부터 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올려가다 보면은 거의 뭐 0.2나 0.5 사이에서 다 맞더라고요. 지금은 0.2, 그냥 0.2가 딱 맞는 LTS 값이었죠. 자, 여기까지 LTS까지 확인하셨으면 이제 마무리가 돼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제 시험 보는 절차에 대해서는 또 제가 하루 날 잡아서도 해드릴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CAD를 열고 세도만 열고 거기다 그리는 게 아니라 이 ATC 시험은 그 ATC 시험 협회에서 도면을 하나 만들어 놔요. 그럼 그걸 다운받아서 그 안에다가 도면을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AD를 열고 세도면 열고 거기다 그리면 실격이죠, 실격. 예. 반드시 시험 보러 가서 거기서 이제 감독관들이 말을 해줘요. 템플릿을 다운받아라. 템플릿 다운받으면 그 안에다가 그려서 그리고 그거를 저장해서 그거를 제출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날 잡아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배치 작업 오늘 처음 해보셨는데요. 요 이후의 강의에서도 제가 이제 도면을 그리고 치수기입하고 배치 작업까지 이제 하나로 묶어서 강의를 할 겁니다. 오늘 배치 작업이 잘 되신 분도 있는 반면에 잘 안 되신 분도 있습니까? 그러면 되돌리기 해서 한 번 더 보시고요. 그래도 잘 안 되시면 뭐 다음 강의에서도 있으니까요. 다음 강의에서 논스톱으로 도면 그리기부터 시작해서 치수기 그리고 배치 작업까지 한 번에 쭉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